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 대화, 방초록입니다. 장애를 입기 전 그는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원대한 포부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된 이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제 모습 그대로 변화를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인교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교입니다. 2008년 1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긴 잠에서 깨어나듯 힘겹게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희미하게 기억되는 몇 가지 장면만 떠오를 뿐이었고요. 수술 시간이 꽤 길었던 걸로 봐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긴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었고 마취가 서서히 깨면서 수술 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리 아래쪽에 익숙지 않은 묵직한 통증하고 중환자실 도처에서 밤낮 없이 들려오는 환자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느껴지는 사망 환자들의 싸늘한 기운이 제 심신을 더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흡사했던 그 방에서 일주일 만에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잊지 못할 과정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해야 했고요. 그렇게 스스로 계속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두 발로 걸을 수도 하반신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도 없는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붙잡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개발해낸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 그 연구개발센터에 소음 진동 파트를 연구하는 그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과중한 업무가 힘들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과 의욕이 넘쳤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젊기도 했지만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각종 차량을 평가하고 분해하고 연구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있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재직 중이던 회사 소속 팀에서 스키장으로 동계 워크숍을 갔었거든요. 동계 워크숍 일정 중에 직원들하고 같이 스키 스노보드를 타는 일정이 있었고요. 저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스키장에 가서 스노보드를 탈 정도로 보드를 좋아하는 보드 매니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초급자 직원들 강습도 좀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슬로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친 상태에서 그냥 매번 뛰던 키커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프대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점프를 했고 사실 그 이후의 의식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프한 상태에서 정신을 좀 잃었기 때문에요.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기 전까지 기억나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속이었다라는 거, 그런 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됩니다. 나중에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좀 종합해 보면 키커에서 좀 부주의하게 점프한 게 착지를 잘못했고요. 보통 점프를 해서 제대로 착지를 해야 되는데 높게 점프를 한 상태에서 등 쪽으로 떨어지면서 척추 10번, 11번이 골절되면서 그 부분에 신경 손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주위 많은 분들이 동계 워크숍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이제 그게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행이란 단어로 위안 삼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당했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 10여 년이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뭐 그 순간의 그런 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뭐 4차례의 수술로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뭐 가장 힘들었고요. 그렇게 수술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장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절망감 또한 힘들었고, 그다음 뭐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많이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재활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뭐 정규적으로 해주는 운동 치료나 작업 치료뿐만 아니라요, 혼자서 매트이나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틈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련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뭔가 다시 내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미련하게 운동을 했었는데 몸이 차도가 없고 뭐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나한테 그냥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그것이 변할 수 없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 그냥 내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휠체어를 탄 채로 생활하는, 뭐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휠체어에서 변기로, 휠체어에서 뭐 자동차로 운전하는 연습도 하고요. 그렇게 뭐 실질적인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제 장애에 적응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두려웠고요. 사실 잘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두 발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가 일했던 자동차 회사로 복직을 망설이게 했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시 돌아간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뭐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컸고요.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회가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자신감 없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원직장 복귀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모 공공기관 공채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80대 1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했던 시절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뭐 휠체어를 타고 처음 경험하는 면접, 뭐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뭐 면접 가서도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불안감, 뭐 동물원 원숭이가 된 듯한 그런 수치심 같은 것들이 저녁 내내 저를 되게 괴롭혔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고요. 그 2년여간 그 병원 생활하고 재활 끝에 찾아온 첫 합격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반가운 소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하지만 동시에 휠체어를 탄 채로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또 익숙치 않은 업무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수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했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뭐 휠체어를 탄 제가 저의 부서 배치를 반가워하지 않는 뭐 부서장이나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뭐 건물 구조나 뭐 시설 등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뭐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장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하나로 버텼고요. 뭐 그렇게 자신감 하나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동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첫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아마 지금 훨씬 더 먼 길을 어렵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누군가 제 가치를 알아보고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어떤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저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장애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로 나를 규정해버리는 장애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야 했더라고요. 그냥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해졌는데 그런 불편해진 사람이 그냥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정답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나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게 장애인이 된 내가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입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이어나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몸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더 많은 행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중증 장애인인 제 얘기가 뭐 같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힘듦과 뭐 고단함은 앞으로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뭐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사고 당시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극복했다라고 하기엔 그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냥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전해드린 얘기가 뭐 생소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이면의 진심보다는 그냥 표면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라는 요건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정의 내려지는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에 저는 오늘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중도의 사고를 입고 중도장애인이 된 그런 케이스라 비장애인 시절 사실 더 오래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이전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장애인이 된 이후까지 그런 과정을 저 스스로도 정리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비장애인 분들도 좀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